고배 마신 록히드, 한국항공우주 보잉이 적자 수주 감내 의지 강했다. 상상을 초월한 가격입니다. 우리 컨소시엄은 절대 써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전체 사업비보다 무려 8조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따낸 것과 관련 한국항공우주 관계자는 30일 이같이 말했다. 사업에 대한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절박함의 차이와 한국항공우주의 출혈 경쟁 감내력 등을 감안하면 애초에 수주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방산업계 분석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입찰 가격은 92억 달러이다. 미국 공군이 사업에 책정한 예산 규모 163억 달러를 8조 원가량 밑돈 파격적 가격이었다. 반면 업계 전원을 종합하면 록히드, 한국항공우주는 14조에서 15조 원 수준의 입찰 가격을 써낸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록히드 마틴, 항공우주도 보잉 컨소시엄이 저가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사업비보다 3조에서 4조 원 낮춘 수주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보잉의 가격은 이 같은 상상 범위를 넘어섰다. 보잉은 상상을 초월한 가격에 더해 항공기도 351대가 아닌 475대를 제공하겠다는 파격 제안을 했다. 한국항공우주를 비롯 업계에서는 적자 수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훈련기 교체 사업은 장기적으로 후속 사업이 최대 100조 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업만 놓고 보면 보잉 컨소시엄은 당분간 막대한 적자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잉 컨소시엄으로서는 아직 불확실한 미래 사업을 위해 일단 현재의 출혈을 감내한 셈이다. 입찰 가격 결정권을 가진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사업에 대한 절박함의 온도차가 이번 입찰 결과의 핵심 배경이었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2010년 보잉 전체 매출에서 50%를 차지한 방산 사업 비중은 지난해 23%까지 밀렸다. 지난해 보잉의 방산 사업 매출은 210억 달러로 2015년보다 11.4% 감소했다. 미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입찰 경쟁에서 록히드 마틴의 F-35에 밀린 데 이어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사업에서도 노드롭 그루먼의 고배를 마신 탓이다. 일각에서는 보잉이 방산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보잉으로서는 고등훈련기 수주가 출혈을 감내해서라도 잡아야 할 사업이었다. 반면 군용항공, 항공관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등 방산 전반으로 사업이 다각화된 록히드 마틴의 지난해 매출은 510억 달러로 2015년 대비 25.9% 늘었다. 역대 최대 실적으로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 굳이 출혈을 감내할 동인이 부족했다. 록히드 마틴이 출혈 경쟁 의지가 있었다 해도 한국항공우주가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무리한 수주로 적자가 이어질 경우 경영 투명성을 기치로 대표직에 오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 사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선진 방산 시장 진입을 통해 한국항공우주뿐 아니라 한국방산업계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는 뼈아프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잉 컨소시엄의 사업 선정 발표 직후 이번 사업은 한국으로서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 시장에 대한 수출 잠재력을 평가받을 기회였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이번 입찰에 기술력과 한미 관계를 비롯한 정무적 변수 등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며 하지만 결정타는 상상을 초월한 저가 입찰이었고 우리로서는 소화하기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운 T-50 계열 추가 도입 항공산업, 수출 활성화 탄력. 군 당국이 공군의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 기종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TA-50 블록-1을 선택함에 따라 T-50 계열 항공기 추가 수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카이는 30일 방위사업 청과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4년까지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20여 대와 종합군수지원 체계를 납품하는 것으로 6,883억 원 규모다.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리프트 과정에 있는 조종사를 위한 항공기다.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 숙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전술 입문용 훈련기인 TA-50은 고등 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돼 지난 2012년 1차 전력화가 완료됐다. 이번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은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술 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훈련용으로 활용하던 KF-16의 전투임무 전환에 따라 추가 훈련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20 전투비행단에서 KF-16으로 진행하던 전환 및 작전 가능 훈련은 없어지고 리프트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블록-2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기존 TA-50과는 다르게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며 야간 비행이 가능해지는 등 공군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됐다. 제1전투비행단에 배치돼 전투조종사의 전술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은 국내 항공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어 1조 9,63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남 사천과 창원 등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항공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주가 중소항공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사실 T-50 계열 항공기의 국내 납품이 종료되면서 관련 인프라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이번 TA-50 블록-2를 생산하기 위해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게 돼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 4억 달러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 10억 달러, 2014년 필리핀 FA-50 12대 4억 달러, 태국 12대 3억 7천만 달러 등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 방산 무기 수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카이는 현재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무장 능력 향상과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 카이 관계자는 항공기 원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과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 훈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개발을 통해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마케팅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이, 방위사업 청과 T-50 계열 성능 개량 계약 체결 1,100억 규모.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6일 방위사업청과 한국공군이 운용 중인 T-50 계열 항공기의 성능 개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계약은 FA-50의 IFF와 링크 16 장착에 대한 761억 원과 TA-50, T-50, T-52의 IFF를 공급하는 374억 원을 포함해 총 1,100억 원 규모다. 계약 기간은 각각 2025년, 2023년까지다. IFF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장치이며 링크 16은 전장 상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다. 이 밖에 카이는 차세대 무전기 체계 등 T-50 계열 항공기의 성능 개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카이 관계자는 연합 합동 전력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일부 항전 장비의 성능을 개량하게 됐다며 앞으로 육해 공군 전력은 물론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군 훈련기로 국산 항공기 TA-50 블록이 20대 구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9일 전술 입문용 후련기 2차 사업 기종인 TA-50 블라크2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카이와 TA-50 블록이 20대와 종합군수지원 체계에 대해 6,883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전력화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TA-50 블록이는 공군 조종사의 전술 훈련을 위한 항공기로 T-50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전이 장착됐다. TA-50 블록이는 기존 전술 입문용 훈련기로 운용 중인 TA-50과 비교해 조향 기능과 야간 임무 수행 능력 등이 향상됐다. TA-50 블록이는 공군의 전투 훈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FA-50 경공격기 형상이 적용된다. TA-50 블록이 도입이 완료되면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훈련 과정에서 국내 개발된 항공기만 사용되게 된다. 현재는 KF-16 비행 훈련 과정이 있다. 조종사 양성 과정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고등과정, 전술 입문과정 등으로 이루어졌다. 방사청과 카이는 이번 계약이 1조 9,63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물량 납품이 완료되면서 단절 위기에 놓였던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긍정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카이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에 있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 2014년 필리핀에 FA-50 13대 등 총 64대가 수출됐다. 군, 전술 입문용 훈련기 TA-50 추가 도입 2024년까지 전력화. 군 당국이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한 전술 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도입한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전술 입문용 훈련기 TA-50 블라크2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TA-50은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로 고등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돼 지난 2012년에 1차 전력화가 이루어졌다. 방사청은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을 추진해 이번에 TA-50 구매를 결정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4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1조 원 규모다. 추가 도입되는 TA-50은 20여 대 규모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술 입문용 훈련기가 추가로 도입되면 전투조종사의 훈련 효과가 증대돼 F-15, F-16 및 향후 전력화될 F-35E, KF-X 등 최신 전투 임무기에 대한 전투조종사들의 적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사청은 이번 계약을 통해 1조 9,6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9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하고 4천, 창원 등 항공산업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T-50 계열 항공기는 국산 방산 무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기종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16대 총 4억 달러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24대 10억 달러, 2014년 필리핀에 13대 4억 달러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확신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국 vs 일본 차기 스텔스기 대결. 한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자체 스텔스기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F-35 같은 전조국 미국제 수입품이 아닌 한일 양국은 자국산 스텔스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2020년대 중후반, 일본은 2030년 정도면 배치가 될 전투기에 대해 양국 국민들은 어느 쪽이 더 강한 공군력을 갖게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누구의 승리로 돌아갈지 알 수 있지만 이미 때가 늦어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개발 계획 중인 양국의 스텔스기가 궁금해지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스텔스기 계획은 이미 알려진 대로 KF-X입니다. 이 항공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노후 항공기 대체용입니다. 우리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국민방위 성검으로 도입한 F-4 팬텀이 아직 34대가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수출 전용으로 만들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라이센스 생산을 했던 제공호 F-5기종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조립했으므로 앞에 K자를 붙이게 되었으며 그래서 KF-5가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으며 지금 170대가 있습니다. F-4 팬텀과 KF-5 모두 거의 중년의 나이에 육박합니다. 이들을 모두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대체하는데 한국 공군은 미들급 전투기 120대로 계산하였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 공군의 보유 전투기는 이렇게 됩니다. 대수만 보면 현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30년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보유할 전투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이급 F-15J 100기, 하이급 F-3 100기, 미들급 F-35A 140기, 미들급 F-2 100기입니다. 도합 로급 항공기 없이 440대입니다. 대수만 보면 양국이 얼추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내용을 뜯어보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하이급 전투기가 무려 200대가 됩니다. 그 중에도 F-3라는 일본의 최신형이 차세대 스텔스기 100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스텔스기인 KF-X는 미들급이고 일본 항공자위대 F-3는 하이급입니다. 공중전 능력이 없는 FA-50을 빼면 한국은 400대도 안되며 공중전을 생각했을 때 압도적인 성능을 보일 스텔스기의 숫자만 보면 일본은 F-35A 140대, F-3 100대 도합 240대이며 한국은 F-35E 40대, KF-X 120대 도합 160대입니다. 즉 양적 질적으로 게임이 안됩니다. 이제부터 KF-X와 F-3를 제1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엔진은 쌍발 엔진이며 추력은 무장한으로 역시 무장량과 추력의 차이가 큽니다. 엔진 추력을 보면 일본의 F-3는 엄청난 추력으로 F-22처럼 코브라 기동이 가능할 겁니다. 또한 일본은 이미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ESA 등 레이더나 전자전용 부품 기술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수치나 데이터를 보면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F-22급을 넘어서는 하이급 전투기입니다. 자국산 무기들은 우리 맘대로 필요시 뜯어 고치거나 뭘 하나 더하거나 빼거나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쟁 시에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KF-X는 8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당 600억 원 또는 700억 원 수준으로 조달 가능합니다. F-35A에 비해서는 300억 원 정도 쌉니다.